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환절기에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런 날씨들이 반복이 되니까 특별히 건강 많이 잘 챙겨주세요. 전초님도 목소리가 네, 저도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너무 추운 데서 많이 떨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또 정말 새롭게 알게 돼서 주목하게 된 어떤 그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화교를 비롯한 조선족들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받는 그 혜택, 국내에서 받는 혜택. 국내에서 받는 혜택이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그거보다 더 거기에 얹어서 혜택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역차별이다. 내국인 역차별이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내국인 역차별이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게 중국한테 우리가 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정말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화교랑 조선족이 차이가 있나요? 조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교라는 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죠. 전 세계에 화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로 나와가지고 이주해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취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해외 거주 중국인들을 통칭하는 게 화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수하게 또 조선족이라는 그 중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조선족이라는 그런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혈통을 가지신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 전부 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부도 사실은 정확히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한국계 미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 가면 사실 서빙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조선족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들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선족이 아니라 화교이신 순수한 중국인이신 경우도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리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애들을 다 대학을 제가 보내봤는데 이런 거 알았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중국인들한테는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70년대부터 있어 왔고, 그 이름이 계속 이제 화교 특별 입학 전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외국인 전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글로벌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춰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저희 애들 그 학교 보낼 때도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정원 외 모집같이 이렇게 맞아요. 특별히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 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는 여기 정원 내에서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3 내내 힘들게 공부하고, 정말 그 사교육비도 12년 내내. 그렇죠. 맞아요. 적게는 3년에서 정말 길게는 학창 시절 내내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그거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 같은 데 보내려면요, 사실 수능 성적으로도 1% 미만, 0.9% 이 정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대 같은 데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외국인 전형,
특별 그 글로벌 전형으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안에 보면 화교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중에 양쪽 부모가 다 화교여야 한다는 조건도 아니고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만 화교라도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약대, 의대, 뭐 심지어 이제 서울대 안에는 다른 과들도 많이 네, 있어요. 맞아. 서울대 안에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어떤 YTN 기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신상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짓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티즌들한테 아시는 분들은 들켰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상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사람이 대만 출신인데 성적이 그냥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외국인 전형으로 인해서 서울대에 이제 입학을 했더라고요. 대만은 우리나라랑 수교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예, 대만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는 중국 국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중국인에게 주는 어떤 혜택을 받고 맞아요. 서울대 입학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 그런 글로벌 인재 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그런 학교들에 그렇게 해서 화교들이나 이런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진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행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형 외에 대해서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형 외에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 졸업하고 나면 누가 전형 외로 들어갔는지 전형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간판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완전 역차별이죠. 참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다. 정말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네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하거나 아니면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고 그렇죠. 예, 혹은 이민자들에게 이제 의문제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이민자들도 막 불법 체류는 인 듯 아닌 듯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이미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미국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민자들과 경쟁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불법 체류 유사하신 분들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미국인들 간에 약간 갈등 양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러면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보면 불법 체류가 맞으니까 강제로 다 추방하겠다. 지금 현재 이게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소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 입학이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슬금슬금 우리 특히 조선족을 생각해서 우리 민족이니까 동포라고 생각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많아졌고 이미 많아졌고 더 많아진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시끄러워지겠죠? 이미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진짜 왜냐하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요. 이 중국인들은 이것들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1년 동안 4천만 원을 타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범죄 사건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중국으로 추방될까 봐 겁이 난다. 나는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불법 체류인 상태로 우리나라에 계속 살고 있었거나 불법 체류 유사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국적은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데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네. 예, 혜택을 다 받는 상태로 지금 그런데 범죄가 돼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최근 나오고 있는 게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금 벌써 미국과 똑같은 형태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엄청 우리나라보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그맣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지금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 보면 요양병원에 가면 그 간병인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들 안에 문화가 텃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선족 중국인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장악을 해요, 거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간병인의 그 역할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간병인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양사 자격을 다 따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역차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영역이 조금씩 많아질 수 있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어서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는 절차. 미국은 뭐 시민권, 영주권 이런 절차를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무조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거 처음에 시작될 때 국민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맞아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예산 추계가 얼마나 들어가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각을 하셨잖아요. 예, 좀 이게 진짜 문제 많아요. 지금이라도 절차를 분명히 해서 우리나라에 동화되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정교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어떤 때는 진짜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사람들이 65%가 중국인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도 있고 마치 내국인과 똑같이 예, 우리가 대통령 그 F4 비자 아세요? 네, F4 국회 비자. 국민청원에도 중국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휴대폰 없는 내국인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다 할 수 있는 특이한. F4 비자만 있으면 이게 해외에 거주한 동포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취득해가지고 가져오는 그 비자인데 이것만 있으면 내국인과 거의 같은 혜택을 다 누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민청도 만들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민에 대해서 외국인을 들여와서 인구 수를 채우겠다 이런 취지의 움직임이 있는 마당에 내국인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데 이거 누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사실 연변이잖아요. 연 변호사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나 다른 데서 이름도 제가 또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스파이 아니야? 아니 중국인 아니야? 이런 이제 반감이 느껴져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순수 한국 형통일 때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사회 곳곳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갈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있었던 혜택을 다 뺏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걸 잘 정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엄청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세금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걷어서 지금 외국인들을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제 호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진짜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을 제대로 조사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국적이 우리나라인데 이런 정책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외국인도 똑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마당에 이 갈등의 양상을 잘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권위에 신고해야 되나? 왜냐하면 역차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모두 좀 지혜를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인들의 이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영상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